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새벽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금 시장이 반등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반등이라고 보이기에는 긴 기간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이렇게 NFT, 리믹스라든지 샌드박스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일 전문가님 새롭게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린 자리인데요. 굉장히 설레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전혀 설레지가 않죠. 지금 하락장이 이어서 겹겹이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시장일 텐데요.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 오히려 더 배울 기회가 있고 좀 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코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저와 함께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어떻게 활용할지 잘 좋은 정보와 노하우까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 힘차게 인사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 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이 일단은 어느 그럭저럭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20%씩 상승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 또 따라오는 코인들, 서브적으로 올라오는 코인들이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여전히 너무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장인 건 똑같고요. 그리고 이게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지표적으로나 매물대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이 하락이 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정확히 캐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수익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크게 나아가려면 긴 기간 잘 바닥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또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일 전문가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악재는 벤처 투자자인 프레드 윌슨이 경기 침체가 2023년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최고조고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경기가 정말 좋다 우리가 돈을 펑펑 쓸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빗대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굉장히 큰 상승장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한 만큼 하락장이 왔고 그 후에 횡보하다가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작년 7월 20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되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그리고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경기 회복이 정말 어려울 거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다음날 7월 21일부터 굉장히 큰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즌이 열리면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듯이 손절을 치고 눈물을 먹으면서 손실을 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기사, 우리들에게 겁을 주는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서 손절 치는 것이 아닌 상승장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악재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F 총재가 암호화폐는 통화 아닌 자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암호화폐만 이렇게 콕 집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됐죠. 모든 투자, 주식이라든지 코인, 펀드, 부동산 모든 투자 상품은 저희가 이제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선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고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암호화폐만 콕 집어서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좀 암호화폐를 깎아내리려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악재가 뉴스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며칠 전에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말도 했었고, 전에 좀 돌이켜보면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줘도 나는 사지 않겠다 하면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을 비판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등 암호화폐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일도 없을 거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시면 그저께 이제 대형 유명 브랜드죠, 발렌시아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결제 수단을 도입하고 점차 가상자산 종류를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암호화폐가 정말 가치가 없다면 과연 이 발렌시아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을까요? 아니죠. 물론 돈이 되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투자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NFT 시장에서 뭐 게임, P2E 세트에서 게임으로 쓰이고, 디지털 아트, 뭐 음악, 의류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앞서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좀 비판적인 말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좀 보시면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요즘 트렌드, 신개념 기술에 좀 못 따라온다. 이런 걸 이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이제 말하죠. 좀 요즘 트렌드에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2023년까지는 우리가 이런 장을 지켜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장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IMF 총재가 암호화폐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통화가 아닌 자산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받는 곳들도 많고 통화로서의 역할도 잘 해주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악재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인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인도 밀에 이어서 일단 설탕 수출까지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해요. 자, 일단 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인도 같은 경우는 밀 수출량이 1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밀 수출이 제한이 됐기도 했습니다. 제한이 왜 됐냐면 일단은 이례적으로 없는 폭염이 지속이 된다라고 해요. 한 49도까지 올라가면서 밀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최근에 미국이 여기 지금 못 사는 나라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뭐 밀이나 이런 거 못 먹고 있어. 너희들이 좀 수출을 많이 해서 좀 도와줘. 이렇게라고 3월 달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4월 달, 5월 달 거치면서 밀 수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폭염. 그래서 50%가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남 도와줄 그 여력이 안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동에 있는,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 나라들은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설탕 수출도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해요.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이 한 해 이제 수출 예정을 정하는 시기가 매년 10월 달에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설탕 수출량을 1,000만 톤 정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나간 시장 외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지 단기적으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더해서 브라질이 조금 또 추가가 됐어요. 브라질도 이제 설탕 수출량 2위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브라질이 최근에 석유 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사탕수수라고 해요. 근데 이 사탕수수가 또 설탕에 쓰이기도 하니까 우리 지금 팔아야 되는데 사탕수수에 쓰기도 바빠. 우리 지금 기름 없는데 이거 우리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저히 수출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유가 돼 있는 이 설탕의 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설탕이 이제 제한된다라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돈이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는 설탕 가격이 이날 1% 정도 오르면서 설탕 업체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 모습을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그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단기적이니까 우리 폭염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곡물 수출 통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밀과 같은 이제 세계 주요 생산 국가인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함대에 막히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곡물의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서방 이런 곳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 파견과 뭐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등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방안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접해 있는 이제 흑해 세바스토폴 항구에 이제 곡물 운반선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 정박해 있고 강제로 정박해 있고 나가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에너지에 이어 식량 공급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당장 뭐 전 글로벌적으로 좀 어떤 제재를 가하고 싶지만 근데 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다음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포병대가 우크라이나의 전역의 곡물 창고를 집중적으로 좀 포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군함들은 흑해에서 밀과 해바라기 씨를 실은 우크라이나 선박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 곡물의 공급량이 또 타격을 받게 됐고 가격은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름값은 오르는데 그다음에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멈춰 있고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주유소에 기름을 한번 넣으러 가려면 기름을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넣을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저희 이제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유를 다 할 수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최대한 기름값이 싼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밀도 못 먹고 있고 석유도 제대로 수입이 안 되고 있고 하고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을 것 같고 물가 오르고 있고 이러고 그다음에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 정부 너희가 잘못했다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쁘고 이런 경우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부 안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긴 해요. 하지만 이게 또 곪고 하다 보면 더 크게 번져서 주위 국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 국내 얘기도 좀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를 전망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국내에서도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치솟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24일 날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전월보다 0.2%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2년 10월에 있었던 수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해외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 안에서도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마트에 가서 뭘 사고 하는데 보니까 어마하게 밀값이나 그다음에 이제는 석유값이나 뭐 그다음에 식용유 이런 것도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밥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고 안에서 집 안에서 먹어야 되는 환경까지 만들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가서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가게들의 수입도 줄어들잖아요. 수입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데 페드가 요즘에 이제 경착륙을 많이 얘기하죠. 지금 금리 인상을 0.5%씩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제도 새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6월과 7월에 FOMC가 남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0.5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0.5 가지고 지금 나스닥이 약간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중립 입장이죠. 0.5가 중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립 입장이 많았는데 이 시장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어쩔 수 없이 0.75까지 가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 배제 안 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당장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돼 있고 좀 안 좋지만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꼭 올 테니까 그 부분 제가 꼭 짚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저희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탄산 대란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뭐 설탕 2위 수출 국가인 인도에서 수출을 제한을 하고 뭐 닭고기나 여러 가지 좀 식자재들이 수출이 막히면서 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또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유일 전문가님.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호재,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개인 포트폴리오에 할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현금과 주식이 모두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면서 좀 거친 표현을 좀 썼어요. 그러면서 좀 진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말로 최고의 투자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좀 11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면서 좀 코인판을 좀 지지하는 이런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뭐 쓰레기다, 뭐 코인이 쓰레기다 이렇게 뭐 말할 건 없죠. 저희에게 맞는 투자, 저희가 정말 그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저희에게 좋은 투자인 거고 수익을 줄 수 없다면 저에게 맞지 않는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이 쓰레기다, 코인이 쓰레기다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저희는 코인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잘 공부하고 분석해서 공부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바로 뉴스로 넘어갈게요. 마이애미 시장에서 BTC가 통화로 전환되면 변동성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정확한 규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변동성이 좀 안정되겠죠. 안정되는 대신에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장점을 말해 보자면 새롭게 코인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좀 안전하게 더 변동폭이 적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이제 기존에 좀 수익을 잘 내셨던 분들이라면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하시면서 규제권으로 무조건 돌아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신규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신규로 새로운 사람이 많이 유입되겠다. 그러면서 좀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그레스케일 CEO가 최근 약세장에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의 낙관론 먹었고 수차례 암호화폐 폭락을 겪은 투자자들이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코인판에는 큰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큰 상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어떤 코인을 저점 매수해야 할지 잘 기회를 포착하고 매집해서 상승장 때 큰 수익을 보셔야지 자꾸 상승장 때만 노리시고 자꾸 고점에 물리셔서 하락장 때 힘들어 하시고 하락장 때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러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락장 때 좋은 코인들, 좋은 저점 코인들 매수하셔서 매매를 진행하고 상승장 때 큰 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크립토컨트 대표가 이제 주경 대표죠. 오래된 BTC 고래들이 다음 강세장을 위해 동면에 들어갔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팔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면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은 양이 출금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팔 생각이 없다. 지금 가격에 팔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사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나중에는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큰 폭으로 상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 계속 꾸준히 하락하고 지금은 또 횡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잘 분석하고 배우셔서 큰 상승장 때 한번 빛을 발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기관들과 유명한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좀 낙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부터 마이애미 시장,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지막으로는 크립토컨트 대표까지 이 낙관론을 잃지 않고 투심을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비트코인 고래들이 아직까지 팔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또 고래들과 함께 가려면 지금 시장을 잘 견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호재도 볼게요. 일단 호재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뭐 힘들수록 저희가 버텨야 된다. 버티면 여러분들이 승리자다.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렸는데 이제 뭐 분석이 나와서 그걸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20년 만에 최장기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도 좀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크게 패닉할 수준은 아니다. 이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현재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바닥을 짚고 넘어간다라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우선 지난 2년 사이에 약 2천만 명이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2년 사이에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미 증시 투자자들의 15%는 코로나 활동이 잘 이뤄갈 때 펼쳐지던 시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많으신 분들이 남들 사니까 나도 사고, 남들 수익 보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희도 수익 봐야죠.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 이렇게 시장이 힘드니까 그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럼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멘탈이 약하시고 그다음에 좀 흔들리시면서 또 떠나신 부분이 지금 시장인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첫 번째로 과거 14차례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비교했을 때 강세장의 수익이 약세장의 손실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약세장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강세장을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면 결국 손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거로 가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1932년도에 14차례 강세장이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해요. 그때 평균 수익률이 175%고요. 그 다음에 1928년도에 14차례 약세장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평균 손실은 39%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뭐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혹은 몇 달에 걸쳐서 기다리면 지금 175에서 39만 빼도 여러분들 136%의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드시고 많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흔드시죠. 나쁜 뉴스 나오면서 뭐 더 하락한다, 지금 런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다 손해 보신 거고, 나중에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돈 많이 버실 거라는 걸 좀 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약세장의 기간도 강세장보다 훨씬 짧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약세장의 평균은 56개월인데요. 그 다음에 이걸 지나면 강세장의 평균은 1년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만큼 약세장의 평균은 56개월에 한 번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세장은 1년에 한 번씩 나왔다라고 하니까 거진 뭐 2배 반 정도보다 더 빈도수가 강세장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세장 지금 이제 약세장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강세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기 하락이 보통 1년 뒤엔 10% 수익을 나타낸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장기는 아니겠지만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이 장기 하락 이후에 1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줬었던 이런 데이터가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겪을 때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들어간다라면 여러분들 이거 끝난 이후에 그 손해 보는 것보다 수익을 보는 게 최소 10% 정도 더 많이 본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드리죠. 우리 뭐 욕심 부리지 말고 뭐 10% 정도만 먹자. 근데 그 10%를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보장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포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공포지수 이 부분도 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과거 위기들과 비교하면 그리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아직은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을 흔드니까 이러는 건데 실제 공포 수준은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자,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공포 지수로 불리는 이제 빅스죠. VIX는 과거 주요 위기 당시만큼 높아진 상태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빅스의 과거 흐름을 살펴봤을 때 현재의 이 불확실성 수준을 감안하면 빅스의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불확실성들이 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곡물, 아까 말씀드린 곡물 뭐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로 인해서 수입 수출이 막혔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많이 하는 회사에서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엔비디아도 빠뜨리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엔비디아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1분기. 근데 엔비디아가 장외에 가격 하락을 하더라고요. 왜 하락을 했냐라고 보니까 2분기 예측하는 실적을 좀 낮게 내놨어요.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로 뭐 한 9%, 10% 빠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2분기가 너무 걱정이네라는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빅스 지금 이렇게 나온 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다. 다만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거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우리 빅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더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마켓, 뭐 항시 맨날 이제 불마켓이 왔으면 뭐 베어마켓이 오고 베어마켓이 왔으면 불마켓이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베어마켓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이 오는 부분 그 캐치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힘들겠다. 내가 뭐 언제 매일 뭐 차트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방송 보고 어떻게 버티겠냐 하시면 그냥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이 과거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익을 줬다. 이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베어마켓과 불마켓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마련이고 하락장과 강세장이 번갈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캐치하기 어렵다라면 긴 기간 호흡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쨌든 결국에는 수익이 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점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일 전문가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코인은 스테픈 코인입니다. 정말 기존의 POS 방식과 POW 방식이 아닌 신개념의 정말 기술로 채굴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인데요. NFT 운동화를 구매해서 이동,
거리만큼에 따른 보상으로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개념의 코인인데요. 하지만 제가 이 코인을 왜 특징주로 가져왔나 한번 좀 차트적인 부분으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스테픈 코인 보시면 이게 지금 바이낸스 스테픈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새로 상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차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스테픈 코인 지금 뭐 기술 좀 혁신적인 것 같은데 좀 매매를 진행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같은 좀 초보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좀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지금 상장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 왔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이뤄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빠지면서 조금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활용할 수 있는 매물대가 없고, 여기 좀 횡보하는 구간이라 하면은 여기 0.7달러 부근, 여기 부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얼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은 한번 여기 지대가 빠지기 시작하면 쭉 빠질 수가 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도 천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좀 양방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위로든 아래로든 어떻게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스테픈 같은 코인은 그냥 흐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관망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스테픈 같은 코인은 그냥 배워가시는 거지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일단은 여러 가지 또 M2E라는 섹터에서 새롭게 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곤 있지만, 워낙 차트적인 모습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코인을 매매로 참여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교육 자료로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특징 코인은 일단 위믹스를 좀 들고 와봤어요. 아무래도 어제 좋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 상승에 어떤 이슈가 있나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자 이제 위믹스가 이제 24일이죠. 그때 이제 위메이드 대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위믹스의 횡방, 그다음에 방향성을 좀 많이 제시하는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믹스가 이제 게임을 좀 주로 다루는 이제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이코노미가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년 내에 세상의 모든 게임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이거를 확신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존의 A게임의 아이템은 A게임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뭐 기존에 뭐 많이들 아시는 게임 RPG 같은 건 또 당연히 저희가 그 게임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이 게임을 다른 게임에 가져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뭐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근데 이 게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게임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나 코인을 다른 게임에 쓸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게임 이코노미가 활성화될 것이고, 결국엔 모든 게임이 블록체인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게임을 주를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믹스 달러라고 하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만든다라는 포부가 나왔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가 있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루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위믹스 가지고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는데 이거 가능할까?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 심리가 뒤숭숭하고 뭐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믹스 달러라는 걸 만드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변함없이 만들겠다, 추진하겠다. 자,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죠. 그래서 위믹스 3.0에서 기축 통화로 쓸 이 위믹스 달러
발행 계획은 변함이 없이 우리는 계속 이어가겠다. 위믹스 달러는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아직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 그래도 테라와 루나의 이렇게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상장된 기업이 만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좀 안정적으로 그다음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내다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위믹스 달러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좀 더 제 생각을 좀 더해드리자면,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내용을 많이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루냐면 일단은 뭐 경찰이나 그다음에 이런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의회에서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뭐 이런 곳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감지를 했고, 지금 최근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유의가 많이 붙잖아요. 근데 그 유의가 붙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래소에게 너희 이거 사전에 검색도 안 해보고 이거 위험성을 인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야? 맞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거래소한테 계속 쪼으니까 거래소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 혹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 무조건 유의를 붙이자라고 해서 뭐 최근에 라이트코인부터 해서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었죠. 거기에 다 유의를 붙이면서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너희들 조심해야 돼라는 좀 인지를 좀 많이 심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흐르게 된다라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너무나 컸지만 심각한 이 결함이라고 할까요? 이 좋은 예시가 있었잖아요. 이 예시를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유지가 된다라면, 자, 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버리고 갈 수 없다라면 챙겨서 가야 되는데, 챙겨서 갈 거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입장에서 알맞게 챙겨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우리 이 안정적인 거래와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고, 그게 이제 위믹스 달러가 정부 차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믿고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간단히 뭐 지금 위믹스 달러가 좀 이렇게 서술이 길어졌는데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위믹스가 5,620원대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제 이 좋은 상승이 있었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4%의 상승이 보여줬는데, 자, 이 34%의 상승에 보면 지금 이제 트윗에 올라가면 우리가 위메이드가 우리 위믹스 샀다라는 내용을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개 내역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어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위메이드의 이 뒷받침이 있었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체결된 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4월 18일에 뭐 7,600만 원치, 그리고 4월 25일에 6천만 원치, 5월 25일 어제죠. 5천만 원치를 매수를 하면서 약 2억 원치, 한 달 동안 2억 원치의 매수를 통해서 우리 위믹스 사면서 너희들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이 가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30몇 %의 상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일단 차트를 통해서 또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최근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치라고 할까요? 한 이 정도 위치인가,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흐름을 뚫고 또 어마어마한 거래량, 지금 이제 하락이 이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파란색의 하락이죠. 근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만큼 산 사람들 중에 소수만 팔았다. 그리고 그 다음 이틀 뒤에도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하락이 좀 있었지만 이거는 홀드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 근데 다만
이렇게 상승이 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시장 심리가 좀 불안불안한데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이 위믹스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많이 말아 올리면서 올라오는 것이냐 아니면 윗꼬리가 많으면서 떨어지는 것이냐 캔들의 모양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는데 아래 꼬리가 많이 말아 올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 중에 뭐 한 40% 50%는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사서 올리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가격 상승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엔벨로프 이런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급등이 있을 때는 엔벨로프 차트를 좀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면 볼린저 밴드 좀 뒤에 이렇게 그어놨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믹스 달러 위믹스 코인 떨어진다라면 한 5,400원까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통 이 볼린저 밴드 습성이 뭐죠? 선을 벗어나면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벗어났죠, 위로. 그러면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습성이 작용할 것 같다. 자,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넣으려는 작용이 가능하려면 이 밴드의 지지 라인을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지 라인 또 뚫기가 쉽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5,4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그때 캔들이 더 내려오냐 아니냐 혹시 잘 지지를 받냐를 보시면서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 어제 한때 30% 넘는 상승을 보였던 코인이기도 하고 일단 위메이드 대표 관련해서 이슈도 있습니다. 이슈부터 차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네, 제가 가지고 온 코인은 진리카입니다. 진리카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이 있는 만큼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어제 FPS 게임, 진리카에서 FPS 게임을 또 출시한다 이러면서 또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호재성 이슈에 인해서 코인을 좀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진리카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진리카 차트 보시면 이때가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다. 진리카가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굉장히 덤벼들었어요. 이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번 코인이 시장이 흔들리면서 진리카 또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졌다. 하지만 제가 왜 이 진리카를 공략 코인으로 가져왔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상승했을 보다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코인을 매집하는 그런 역추세 매매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면서 어디서 한번 밑꼬리 라인, 긴 라인을 한번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고 했더니 여기서 저항대 라인이 많이 있던 부분에서 지금은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지지를 한번 해주고 그 라인에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진리카를 지금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 라인 좀 더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좀 더 떨어질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은 라인 62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시고 목표가는 이전에 여기 돌파하지 못한 74원 부근 여기를 한번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손절 라인도 잡아 드려야겠죠. 손절 라인은 이전에 있던 여기 이 라인 보이시나요? 저항 맞은 라인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여기 라인이 뚫리게 된다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진리카 같은 진리카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 호재나 악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 매매법 그런 기준을 삼아서 매매를 하시길 바랄게요. 제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일 전문가님의 공략 코인 진리카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코인 한수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공략 코인은 이제 센티넬 프로토콜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급등하는 코인들의 어떤 좀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라는 걸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 특징을 여러분한테 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 차트에 대입을 해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바로 센티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센티넬 프로토콜 한 100원대 오늘 좀 뭐 2.7%죠.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한 코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저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5월 12일 이후에 이렇게 상승 약간의 조정, 다시 좀 약간의 우상향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막 큰 상승은 아니고 좀 약간의 대각선 한 15도 정도인가요? 그 정도 올라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뭐 푹푹푹 뛰는 코인들이 하나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코인들의 특징이 뭔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일단 MACD 지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MACD를 좀 많이 봤었는데 하락장일 때는 솔직히 지표를 보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뭐 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이 뭐 지표를 뭐 보여드려 가지고 뭘 제가 뭐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MACD 지표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위로 와 있는 게 좋다. 그다음 골든 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급등했던 거 보면 뭐 이틀이나 3일 전에 골든 크로스 때 있던 그 차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MACD 이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시면 RSI를 좀 갖다 놨는데 이제 하락 최저점 이후로부터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을 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냐. 두 번째 이걸 좀 만족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은 현저히 너무나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야 돼요. 뭐 윗꼬리가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윗꼬리 일단 감안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락할 때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센티넬이 딱 보시면 자 5월 12일 날 이날 최저점을 찍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 조금씩 점진전 상승하는 이틀의 거래량을 터져줬고 그 다음날 횡보를 했지만 거래량도 준수히 터져줬죠. 근데 또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반으로 떨어졌어요. 뭐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그 전날 터진 거래량을 넘어서는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오케이 사람들이 많이 팔지 않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거래량이 좀 미미했지만 그래도 다시 올려줬고 그 다음날 그 전에 하락했던 것만큼 비슷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오케이 이것도 내가 감안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적으니까 그럼 들어온 사람이 더 많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급등. 근데 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고 또 올라갈 때는 그 거래량이 터져주고 또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센티넬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좀 뚫어주면 좋겠다. 근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급등했을 때 그걸 못 뚫었고 또 거래량이 좋을 때 그걸 못 뚫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그 20일 이동 평균선을 못 뚫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통적으로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구나. 3일 연속 못 뚫어주면 이 라인을 뚫어주면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들어가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3원 이 가격만 좀 뚫고 올라가 준다라면 이 센티넬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가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엔벨로프 선을 봤을 때 항상 이제 중간선이 21동 평균선을 뚫으면 그 위에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상단을 뚫냐 못 뚫냐를 결정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한 115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서 한 10% 조금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손절가를 좀 가지고 가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 봤을 때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가격적인 방어와 수익을 좀 그 다음에 손실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지지 라인이 되는 94원을 손절가인으로 잡고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한수님의 공략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하락장 이후에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장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후 1시 반부터 하락장 속 살아남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하고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그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